팀원을 절대 칭찬하지 마라. 팀원이 잘했어도 칭찬하면 안 된다. 칭찬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칭찬받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사에게 칭찬받는 일만을 하려고 하며 칭찬받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또한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며 주체성이 결여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칭찬이 작동하는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칭찬은 상하 관계성에서 나온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평가의 말이 칭찬이다. 예를 들어 카운슬링에 동행한 어린아이가 얌전히 있었다면 이를 칭찬하는 부모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의 카운슬링에 동행한 아내에게 얌전히 있었다고 칭찬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아이와 어른을 대등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처럼 칭찬한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상대방과 나를 대등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잘한 팀원에게는 어떤 식으로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그 사람의 공헌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 일을 해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가 리더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팀원이 느낄 수 있다면 다음에도 일할 때 힘을 낼 수 있으며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리더와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에 팀원은 기쁠 것이다. 자신감 있는 리더는 오히려 골칫거리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독선적이다. 타인의 의견, 팀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이 말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자신감이 없는 것 자체가 반드시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항상 되돌아볼 수 있는 리더가 그렇지 않은 리더보다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구축한 가장 유능했던 5명의 황제 중 한 명이다. 그는 철학자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황제로 태어난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황제의 일에 전력을 다해 임했다. 만약 아우렐리우스가 처음부터 아무런 고민 없이 황제가 되었다면 그가 통치하던 시대는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리더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팀원을 힘으로 이끌지 않고 대등하게 대하며 말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리더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절대 팀원을 혼내지 마라. 팀원을 절대 혼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잘못했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리더가 혼을 낸다면 팀원은 수긍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반발심을 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사와의 사이는 더 안 좋아지고 팀원은 상사가 하는 말을 더욱더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팀원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화를 대신할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팀원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면 말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간과 수고를 들여 천천히 말해야 한다. 급한 일이라면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런 때라도 말로 하면 된다. 언뜻 보면 이 방법은 수고스럽고 효과도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수고를 들이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 팀원의 잘못은 리더에게 책임이 있다. 리더를 하다 보면 팀원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지시 내용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늘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지시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으나 팀원이 몇 번이고 실수를 반복하고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해서 못하고 있다면 상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지시하면 팀원이 지도를 받아들여서 발전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팀원과 직접 상담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일이라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일이라도 팀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팀원은 상사에게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런 것도 모르냐며 혼나거나 비난받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모른다거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더라도 너를 낮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못할 것 같은 일은 하기 전에 상담해 주기를 바란다고, 실패하기 전에 상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팀원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 팀원에게 지시할 때는 먼저 부탁과 명령을 구분해야 한다. 명령은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 좀 하세요 혹은 해주세요도 모두 명령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부탁은 상대에게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의문문이다. 즉, 이것 좀 해주지 않겠어요? 와 같은 것이다. 두 번째는 가정문이다. 이것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시했을 때 직장 상사의 부탁이기 때문에 팀원이 이를 거절하는 일은 거의 없다. 또한 이런 방식은 상대에게 거절할 여지가 있다고, 대등한 관계로 존중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한다. 명령문을 사용해도 팀원은 똑같이 거절하지 않겠지만 감정적으로 반발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의문문과 가정문을 사용하여 부탁한다면 팀원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팀에 무능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심이 세다. 그들은 틀림없이 자신이 무능한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일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우선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리더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이다. 우선 알아둔다는 말은,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타입의 사람은 대인관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무능한 사람 중에는 본래 일 그 자체보다도 이를 둘러싼 대인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 주위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만났다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대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아도 괜찮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함께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리더에게 떠넘긴다면 리더는 그것은 틀렸고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누군가가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직접 말해주고 직장의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한다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확실히 변해갈 것이다. 리더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상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미움받을 용기는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상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리더가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말해야 하는 것은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갑질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고 팀원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리더는 오히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대신 리더는 불완전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불완전할 용기란 지금 당장 완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 걸음씩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용기이다. 리더의 자질에 대해 머리로 먼저 이해한 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가면 된다. 하루아침에 자신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더라도 그런 불완전한 자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불완전해도 더 나아져야겠다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리더를 보게 된다면 팀원은 용기를 얻고
자신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 소개한 글은 다산북스에서 출간한 철학을 잊은 리더에게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의 공부라고 하면 인사관리, 조직관리 등 경영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리더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리더가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철학이라고요. 애플의 최고 경영자이자 수많은 혁신을 만들어낸 리더 스티브 잡스도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가 가진 모든 기술을 그와 바꾸겠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만나 그의 사상을 배울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철학을 공부하면 나와 타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기에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가 철학을 공부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 사실 저도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저와 상관없는 얘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팀장이나 사장 같은 직급을 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저도 누군가에게는 리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저는 아이에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나 모임에서 꼭 장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책에서의 리더란 단순히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사람뿐 아니라 무언가 조직에 속해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사든 학교든 동아리든 모임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 배운 바를 실행한다면 어떤 조직에 있든 간에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 혹은 리더의 제목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알프레드 아들러